안녕하세요. 슈슈튜브의 김대복 대표입니다. 자, 다음 달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국내 시장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양대 시장 모두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추세의 전환, 이 트리거가 될 것인가,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시고요. 5월에도 성공 투자 이끄시기 바랍니다. 신규회원들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F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또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1.06% 3,180대로 후퇴했고, 지금 코스닥은 천선이 무너졌습니다. 998 라인으로 마감이 됐는데,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선물 매도와 현선물 매도 물량이 전체 시장을 누른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연 이제 이 공매도가 얼마만큼 그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면요. 공매도는 뭐 우리가 지난해도 두 번에 걸쳐서 재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충격 파장이 들어왔다가 지금 이제 나중에는 좋아지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공매도에 대한 내용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공매도는 사실 없는 주식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주식을 매도해서 내려가면, 가격이 내려가면 그것을 사놓는 이런 제도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주식을 매도해서 차익을 실현한다면, 공매도는 다른 사람 아니면 다른 기관의 주식을 빌려다가 그것을 팔고, 그리고 팔았던 것을 다시 사주면서 거래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매도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연기금에다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주당 10,000원에 1,000주를 차입해서 가져왔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매도를 했다면, 거래소 시장을 통해서 A 주식을 1,000주 매도했다면, 이게 가격대가 떨어져서 9,000원이 돼서 1,000주를 사면,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수수료 포함해서 100만 원의 수익이 나오는 이런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 얘기냐면, 공매도라는 것은 주식을 빌려와서 매도하고 가격이 내려갔을 때 이익을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선진국이나 이머징 마켓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우리 시장에서는 이렇게 충격적인 이런 흐름들로 왔느냐?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시장의 어떤 정보의 비대칭,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정보를 조금 더 빨리 알고 빨리 액션을 취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고, 또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난번 삼성증권의 공매도와 같이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지금 이제 처벌 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트라우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대부분의 좋은 회사들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해서 공매도를 조금 피해 보려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제도가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냐면, 이번에 재개되는 공매도는 5월 3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는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피 200이라는 종목과,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150 종목이니까 총 350개 종목에 한해서 매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면 코스피 200에서 공매도를 차지하는 비중은 뭐 과거에도 60% 정도 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그 소형주보다 대형주가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얘기이고요. 이쪽에 공매도 비중들이 이번에도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매도 때문이라도
지금 대형주가 잘 못 갔던 이유,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형주들이 잘 못 갔던 이유도 일부분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공매도는 이제 주식을 이제 빌려다가 그러니까 대차해서 공매도 한 다음에 매도한 것을 상환하고 그 다음에 대차했던 대차를 상환해야지만이 순환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나쁘게만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건 실질적으로는 이제 좀 대형주로 이제 국한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지금 이제 이 공매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공매도에서 허점이 나오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느냐가 가장 관건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가 있는데 차입 공매도는 허가가 된 거죠. 이건 OK가 된 거고 이건 X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형법까지 이제 형사 처벌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강화시킨 것이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건 절대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제도적인 보완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뢰를 주려면 지금 현재 감독 기관이 좀 더 공격적으로 이런 쪽 시장을 확실하게 마무리 줘야 되는데 지난번처럼 지금 이제 다 제도적으로는 괜찮다 했지만 이런 것들이 정작 나왔을 때 이것을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면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대주 후 또 매도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는 금주가 되어 있다는 점이 기본이고요. 여기서 공매도는 업틱룰이라는 게 있어요. 매도 호가하고 있잖아요. 매도 호가가 있죠. 매수 호가가 있을 때 이 매수 호가에다가 매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매도 호가에다 지금 현재 걸쳐 놓는 업틱룰이 돼야 되는데 이 매수 호가에다가 가격대를 때리면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니까 이런 제도적인 보완은 지난번보다 많이 보완이 됐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이제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대주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주 시스템을 만들어서 과거보다 이제 과거에 대주 제도가 없었는 것이 아니라 대주 제도가 있었는데 한 100배 정도 크게 규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 한 3천만 원 정도를 최초에는 매도할 수가 있고 이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의 교육과 모의 투자를 한 다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좀 기관과 외국인들에게 전유물이었던 것이 여기 부분적으로는 제도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은 아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는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거에 두 번에 걸쳐서 공매도가 해지된 적이 있는데 2008년 10월 1일 날 공매도가 금지가 되고 2009년 5월 29일에 공매도가 재개가 됐습니다. 재개가 됐는데 일시적으로는 여기 보면 재개가 되고 난 뒤에 이렇게 충격 파장이 요렇게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게 코스닥의 충격 파장이 많았고 코스피는 충격이 별로 없이 일정 부분 지난 뒤에는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다른 건 뭐냐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이라는 대형주에 묶여져 있을 때 과연 이런 시장 흐름이 일시적인 충격 이후에 나올 거냐 아니면 지금 5월 달이라는 게 계절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셀인 메이라고 하잖아요. 5월에는 팔고 떠나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4월달 주가가 일정 부분 이렇게 올라가지고 5월달 되면 팔고 일정 부분 떠나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4월달에 월봉상으로 양봉이 나오는 이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오늘 매도가 많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지난 2011년도 8월 10일 날 공매도가 금지가 됐고 11월 9일 날 재개가 됐을 때도 일시적인 충격 이후에 시장은 지그재그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번에도 지금 현재 이 공매도가 하락의 트리거는 되지 않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매도가 진행하지 않았던 것과 공매도가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심리적인 면이나 지금 제도적으로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꼭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시장에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분명히 주고 제도적으로 바뀌어 있는 이 흐름에서 여러분들은 답을 찾으셔야 된다. 이번에 제도가 조금 개선이 됐기 때문에 요 제도적인 개선에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되고, 지난번에 있잖아요. 그 미국의 공매도를 했던 세력들이 이제 크게 이제 만세 부르고 나갔던 쇼커버링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게임스톱이라는 주가였는데, 로빈훗 공격에 의해서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공매도 했던 세력들이 지금 현재 무한대로 손익을 본 거죠. 왜냐하면 공매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10,000원의 공매도를 했다면 10,000원에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은 제로 라인까지밖에 책임을 지지 않지만, 주가가 공매도를 해서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가격대가 얼마를 갈지 모르는 이런 제니까 무한대로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지금 현재 50불 이하에 있던 게 450불, 500불로 이렇게 치솟으니까 여기에 만세 부르는 사건이 나왔고요. 여기를 보시면 다시 밀었다가 재차 올랐다가 내렸는데 지금 150불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공매도가 한참 있고 계속 밀었던 자리가 50불 이하에 있는데 그 자리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들이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아무 종목이나 공매도 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또 과거에 우리나라의 셀트리온의 주가가 2018년도에요. 2018년도, 17년도 말에서 18년도로 넘어오면서 공매도 세력이 여기 쇼커버링이 나왔죠. 쇼커버란 건 뭐냐 하면, 공매도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매수를 할 때 자기가 매도한 가격보다 높게 올라가서 손절매를 하는 걸 쇼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주가가 과연 이렇게 왔을 때 얘들이 이렇게 올라갈 거냐? 이게 관건이고요. 지난번에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흐름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사실은 700불대로 다시 떨어졌지만, 테슬라의 공매도가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있었을 때, 테슬라가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테슬라의 공매도가 줄어들면서 이게 올라갔고, 이게 900불 갔다가 600불 깨졌다가 700불대로 왔잖아요. 그러면 시장 흐름들 자체는 공매도가 이제는 완벽하게 지금 현재 외국인들한테 이 흐름들로 전개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소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공매도 제도가 개선되면서 바뀌는 것들로 생각하면 공매도는 일단 CB 물량이나 BW 같은 지금 현재 전환사채를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 전환사채가 있었던 물량들의 경우에는 내가 공매도를 하고 다시 사야 할 때 이걸로 전환해서 줄 수가 있는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공매도가 늘어나면서 이쪽 CB나 BW 발행이 만기가 돌아오는 애들은 전략적으로 매도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번에 해야 되면, 공매도가 재개되면 그동안에는 인덱스 펀드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시장을 지배하다가 헤지 펀드들이 들어올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면서 매수를 하는 이런 전략, 우리는 그것을 롱앤숏 전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롱앤숏 전략이 헤지펀드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업종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하이닉스를 매도하는 롱숏 전략이 나오게 되면 똑같은 섹터에서도 종목은 어느 놈은 오르고 어느 쪽은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D램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게 현물 가격이 D램이 굉장히 상승한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삼성전자를 매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 종목별로 지금 차별화 장세는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요. 또한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3월, 4월 달에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났던 종목군들이 공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달에 코스피 대비해서 그 대차 잔고가 증가했던 종목군들을 여기를 이렇게 보면 증가했던 종목군들을 보면 CJ CGV부터 이제 여기 보면 코스피의 여기 신풍제약까지 쭉 이렇게 공매도가 증가했고 이런 것들이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지금 현재 그 대차 잔고 증가했던 건 뭐냐 하면 그 주식을 빌려다 놔야지만 그 매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차입 매도는 안 되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쪽을 주목해서 봐야 되고 이런 쪽에 시장 흐르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올랐는데 그 실적을 떠나서 시장의 어떤 인기나 이런 쪽의 시장에서 올라 있는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매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 있는 상태에서 대차 잔고가 늘어났다면 여기에 지금 있는 종목군들을 참조해서 이런 종목들을 조금 피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공매도가 그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났던 것은 펄 어비스부터 이베스트 증권까지인데 여기 이제 시젠이나 뭐 H테크 지금 보면 KMW 지금 헬릭스미스 뭐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일정 부분 올라서 잘 안 빠지고 있거나 지금 현재 치솟고 있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주목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걸 꼭 봐야 된다고 봐요. 6월 달에 코스피나 코스닥의 정기 변경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예전에는 이 리밸런싱과 관련돼서 그 어떻게 보면 여기 편입되는 종목들은 오르고 편출되는 종목은 내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편입되는 종목은 공매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편출되는 거는 공매도 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편입되는 종목 중에서 주가의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군들 뭐 예를 들어서 바이넥스나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 꼭 이렇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뭐 우리기술투자나 여기 지금 박셀바이오나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이쪽으로 편입되면서 주가가 높은 위치에 있다면 이런 것들은 조심하고 오히려 편출되는 종목들은 예전에 쳐다보지 않았는데 공매도에서 빠져나오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략적인 변화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공매도는 지금 현재 하락의 트리거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게 공매도가 재개됐던 것처럼 없었던 일로 전개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일정 부분은 시장이 공매도에 대한 이런 흐름 때문에 약간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재차 상승하는데 시장의 흐름은 전 종목이 상승하거나 전 종목이 하락하는 장세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업종 내에서도 오르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 이것이 분명히 구분될 거다. 따라서 시장은 승자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재개되는까지 내일과 모레 이런 자리에서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단기 매매하는 게 더 좋아요. 물론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서 이탈되는 종목을 오히려 매수의 대상으로 삼고
이 BW나 지금 이제 CB의 물량이 많은 종목은 회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 안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특히 대차 잔고가 높은 이런 종목들로 시장을 싸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이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만약에 일정 부분에 지금 현재 터닝 포인트, 티핑 포인트를 만약에 깨고 올라가는 자리가 있다면 오히려 요거는 단기적으로 매수의 자리가 된다. 왜? 공매도가 쇼커버링으로 인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릴 거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공매도 잔고가 많은데 주가가 내리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오르는 종목들이 온다면 그런 쪽에서도 좋은 수익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번에 5월 3일부터 시작되는 공매도 재개, 시장에는 일시적인 충격이지만 시장을 잘 들여다보면 여기에서도 먹을 것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김대복 대표와 함께 하신다면 여기서도 또 많은 수익들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월 달에도 성공 투자 이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